네, 안녕하세요. 우리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지층의 생성 순서, 상대 연령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지사학의 법칙 5가지가 있었지, 그치? 수평 태정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관입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동물군 천위의 법칙. 이 5가지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지층의 선후 관계, 그러니까 연령이 얼마인지, 이 지층이 어느 시대에 생성된 지층인지까지는 모르더라도 상대적인 선후 관계를 따지는 그 상대 연령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층의 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지층의 나이, 느낌 오시죠, 그죠? 뭐 선후 관계 따지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지층이 몇 억 년 전에 형성된 지층이냐, 지층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 즉 절대 연령에 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자,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절대 연령, 상대 연령, 절대 연령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 연령은 단순한 선후 관계만 따지는 것이고, 절대 연령은 선후 관계 플러스 나이, 정확한 연대까지 밝혀내는 것을 절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 연령을 구하는 방법에 이용되는 게 바로 뭐냐?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예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새롭게 등장하는 핵심 용어로는 절대 연령,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기 등의 용어가 있습니다. 자, 개념 영상 하나 보고 들어갈게요. 지금 보이는 바위는 오래된 회색 지층이 지각 변동으로 치솟은 뒤 침식 작용으로 깎여나간 겁니다. 그 위에 다시 붉은 모래가 쌓이고 침식되면서 두 개의 지층이 서로 맞닿게 되었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18세기 영국의 지질학자 제임스 허턴. So this is the unconformity, the junction between the two different kinds of rocks that James Hutton found at Siccar Point. We have the grey rocks here and the younger red rocks on top. And what this junction shows is that there was a big gap in time. There was tens of millions of years. 제임스 허턴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지구가 어떤 사건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화의 과정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And this helped to support his idea that the Earth was very old and that rocks were formed in great cycles of ongoing activity, that the Earth was an engine that kept on going, kept on making new rock. 방사성 원소가 발견되면서 지구의 나이를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And we fire the laser and make a small pit. 암석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우라늄은 자연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며 납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상태였던 우라늄을 지닌 암석에서 납과 우라늄의 함량을 측정함으로써 이 우라늄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라늄을 이용해 지구의 나이를 계산한 최초의 과학자는 20세기 초반의 지질학자 아서 홈스입니다. 당시 그는 21살이었죠. 1915, just a couple of years after he published this work, he wrote a little book called The Age of the Earth, which caused a great stir amongst general geologists and scientists at the time, because in it he said the age of the Earth must be at least 1,600 million years old. 그는 지구의 나이를 알아내기 위해 평생 고대 암석을 수집하고 납과 우라늄의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6,000년이었던 지구의 나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지구의 나이가 45억 6천만 년으로 최종 계산된 시기는 1956년. 20대의 젊은 과학자였던 아서 홈스가 백발이 성성한 66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네. 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이제 암석의 연령을 측정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 암석의 연령 측정이 이제 우리 지구의 나이를, 그죠? 유추해내는 이런 그 근원적인 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하는 방법이 이번 시간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절대 연령의 측정 원리. 상대 연령은 지층이나 암석의 생성 순서를 알려주는 거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암석의 생성 순서뿐만이 아니고 암석의 실제 나이를 이제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암석의 생성 시기나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시기를 이렇게 수치로 알아내야 되겠다. 그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욕구에 의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절대 연령입니다. 절대 연령. 요 작은 탐구는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절대 연령에 관한 좋은 탐구 자료가 있으니까요. 자, 55페이지. 이렇게 단순한 그 생성 순서뿐만이 아니고 정확한 그 암석이나 지층의 나이를 알고 싶어서 등장하게 된 이 절대 연령은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가 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른쪽에서 여러분들이 이 참고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읽어서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붕괴해요. 그러면서 다른 원소로 변해갑니다. 이것은 뭐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원소로 변해가요. 이때 원래 방사성 원소를 모원소라고 하고, 모원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붕괴해서 변해간다 그랬죠. 그죠? 변해서 새롭게 생긴 원소를 자원소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네. 어머니 원소, 뭐, 자식 원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면서 다른 원소로 변해간다. 그럼 이때 이 모원소가 자원소로 얼마만큼 변해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면 암석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다 이거죠. 유추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해서 모원소의 양이 처음 양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것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감기.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여 다른 원소로 변해간다. 이때 변하기 전 원래의 원소를 모원소라고 하고, 변해서 새로 생긴 원소를 자원소라고 한다. 이때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해가는데 딱 절반. 그러니까 모원소의 양이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것을 반감기라고 한다. 반감기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감기가 지났어. 그러면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이 얼마가 될까요? 1대 1이 되는 거죠. 그죠? 1대 1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모원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방사선이 방출되면서 방사선 동위원소 붕괴해. 그러면서 이제 뭐야? 모원소가 뭘로 바뀌어? 자원소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자원소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모원소의 양은 줄어들고 자원소의 양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이때 모원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것을 반감기라고 한다. 그러면 반감기가 한 번 지났어요. 반감기가 한 번 지났어. 그럼 모원소의 양이 얼마로 줄었을까요?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반감기가 두 번 지났어요. 그럼 얼마 줄어들었을까요? 처음 양에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반감기 한 번 지났을 때 모원소의 양이 2분의 1로 줄어든다. 자, 그리고 반감기를 또 한 번 거치면 줄어든 모원소의 양 2분의 1에 또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반감기를 3번 거쳐서 4분의 1에 또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광물이나 어떤 원소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원소가 얼마만큼 남아있느냐를 측정을 하면 반감기를 몇 번 거쳤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감기를 가지고 절대 연령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곡선이에요. 자, 이건 지금 모원소의 양입니다. 모원소의 양. 자, 모원소의 양. 자, 처음에는 다 모원소밖에 없었죠. 그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요. 그럼 어떻게 돼? 모원소는 점점점 줄어들죠. 자, 여기다 자원소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 자원소는 처음에 0이었죠. 자, 자원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하고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죠? 자, 처음에는 모원소가 100, 자원소가 0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원소가 줄어든 만큼 뭐야? 자원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자원소 그래프는 여기 표현을 안 했습니다. 모원소 가지고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원소가 줄어든 만큼 뭐가 생긴다? 자원소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원소 양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쭉 줄어들어. 자, 이때 볼까요? 모원소 양이 얼마가 됐어? 50%가 됐잖아요. 이게 뭐야? 모원소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 때죠? 그때 시간이 그때 뭐야? 반감기를 한 번 거쳤다 이거지. 반감기를 한 번 거쳤다. 자, 뭐 이제 더 줄어들어. 4분의 1, 25%가 돼서 반감기를 2번 거쳤다 이거지. 그죠? 12.5%가 되면 반감기를 3번 거쳤다 이거죠. 그죠? 3번 거쳤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자,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해서 모원소의 양이 줄어드는데 처음 양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것을 반감기라고 한다. 반감기를 한 번 거치면 모원소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반감기를 2번 거치면 모원소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자, 이 탐구는요,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자, 앞에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 여기서는 보세요. 이게 반감기 횟수잖아요. 그치? 가로축이 반감기 횟수인데, 이 그래프에서는요, 가로축이 보세요. 시간이에요, 시간. 자,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여기서는 반감기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50%. 모원소가 50% 남았을 때, 얼마야? 200에 100만 년이니까. 100만, 1000만, 2억 년이나, 2억 년. 그죠? 지금 이 원소는 반감기가 2억 년이다. 그런 뜻이에요. 반감기가 2억 년이다. 그런 뜻이에요. 2억 년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25% 남았을 때 쭉 찾아볼까? 25% 남았을 때는 뭐, 그죠? 한 요쯤 어디, 이제 4억 년이 넘어가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 이제 직접 그 반감기 시간도 읽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프에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등교를 해서 수행평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주로 이제 여기서는 이번 시간에는 요 그래프가 앞에 나와 있는 요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다를 때 여기서는 반감기 횟수로 해석이 되고, 여기서는 직접 반감기의 그 연령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반감기 그래프에서 반감기를 구한 후에 이 지층의 연령을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 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우라늄 238 같은 경우에는 모원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45억 년이 걸려요. 우라늄 235 같은 경우에는 7억 년이 걸리고, 칼륨은 13억 년, 루비디움은 492억 년, 탄소는 5730년이 걸려요. 요 값들은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이 모원소의 반감기를 가지고 연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어떤 그 광물이나 암석에서 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조사해 봤더니, 자, 방사성 원소 탄소 모원소와 이게 이제 질소가 자원소죠. 그죠? 자원소의 비율이 1대 3이 나왔어. 1대 3. 자, 그러면 모원소의 양이 얼마로 준 거예요? 4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4분의 1로 줄었으니까 반감기를 몇 번 거친 거야? 2번 거친 거예요. 그러면 반감기 5730 곱하기 2 하면 그 암석이나 광물의 나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어떤 그 광물이나 암석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우라늄 235와 납 207의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1대 1이 나왔어. 그러면 자, 우라늄 235 모원소 양이 얼마로 준 거예요? 처음에는 2였다가 1대 1이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2분의 1로 준 거죠. 그럼 반감기를 몇 번 거쳤죠? 반감기를 한 번 거친 거예요. 그러면 그 광물은 절대 연령이 얼마다? 7억 년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내면 이제 이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주어지거나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